이번 시간에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압의 정의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기압이라는 것인데,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공기가 벽면을 때리는 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을 보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이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종이를 덮은 다음에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럼 당연히 물이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종이를 대기압이란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종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들이 이 종이를 다 같이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조금 넣은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얼음물에다가 넣으면은 사방으로 찌그러지게 돼요. 얼음물로 넣게 되면서 내부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에 의해서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신문지에다가 자를 넣어서 이 신문을 급하게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종이 한 장만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종이를 대기압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대기압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도 모든 방향에서 이 기압이라는 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같은 힘으로 작용되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럼 이제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어요. 수은은 금속이지만 액체인 특이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후에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수은 기둥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수은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고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76cm에서 멈추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수은 그릇 바깥에는 전부 공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수은 기둥의 위쪽에는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수은을 꽉 채우고 얘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 안에는 공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에 의한 대기압이 그릇의 수은 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은 수은 기둥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 있겠죠. 대기압에 의한 힘은 수은 기둥을 위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수은 기둥의 압력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압력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같아졌을 때가 수은이 멈추는 지점인 거죠. 그런데 항상 이 수은은 76cm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대기압은 수은 기둥이 76cm일 때랑 힘이 똑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다. 만약에 대기압이 더 강해진다면 수은 기둥의 압력도 더 강해져야 되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도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을 기울이든 아니면은 기둥의 굵기를 굵게 하든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기압은 병의 기울기나 병의 굵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76cm가 맞춰진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압의 단위로는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는 헥토파스칼이랑, 그리고 기압, 센티미터 Hg. 얘는 이게 수은인데 수은의 센티미터, 수은의 기둥이 몇 센티미터이냐 라는 단위인 거죠. 그래서 1기압의 크기는 아까 전에 수은 기둥의 높이 76cm에 해당하는 공기의 압력이었죠. 그래서 1기압은 76cm Hg랑 같고, 얘를 헥토파스칼로 나타내면 1013 정도이고, 물기둥의 압력으로 나타내면 약 10m 정도의 물기둥의 압력이다. 다음으로 기압의 변화를 볼게요. 기압은 장소와 시간 따라서 변해요. 왜냐면 이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만들어내는 압력인데, 공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도 변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은, 기압이라는 거는 특정 면적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이 누르는 힘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공기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도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기는 지표면과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데, 높은 산으로 가게 되면 위에 있는 공기들은 밀도도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진다. 기압은 공기덩어리가 지표를 누르는 힘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표에 있는 수은 기둥은
높이가 꽤나 높은 상태인데 높은 산에 있는 수은 기둥은 높이가 되게 낮아졌죠.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졌다. 그리고 똑같은 풍선인데 지표에 있는 풍선은 부피가 작고 높은 산에 있는 풍선은 부피가 커졌죠. 주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도 봐보면은 높이에 따른 공기의 밀도가 나와 있어요. 높이가 낮은 부분일수록 공기의 밀도가 높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높이가 올라가면 공기의 양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압은 낮아진다. 가운데 있는 그림도 보면은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이 기압이 되게 급속도로 바뀌게 되죠. 지표면에서는 1000 정도 헥토파스칼의 기압이었는데 한 12.5km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기압이 한 200 정도로 되게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이유는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서 누르는 힘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바람이 나오죠. 바람의 원인은 기압에 있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인은 두 지점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런 기압 차이는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기온 차이가 생기게 돼서 기압 차이도 발생한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지표가 가열이 됐어요. 가열이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요. 가열이 돼서 공기가 막 활발해져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밀도가 낮아지면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이 공기의 상승은 기압을 낮게 만들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기압은 위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상승하면은 이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을 누르는 힘을 방해하겠죠. 그럼 조금 더 약하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은 지표가 냉각됐어요. 지표가 냉각되면 공기의 밀도가 커져요. 그리고 밀도가 커지면 공기는 밑으로 하강하겠죠. 공기가 밑으로 하강하게 되면 지표를 누르는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기압이 커진다.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만들고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만들어요. 저기압에서는 막 계속 공기가 올라가고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막 계속 내려오죠. 그럼 자동으로 바람은 내려오는 곳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불겠죠. 그래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단순히 외우기보단 이 원리를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해류풍에 대해서 배울게요. 해류풍은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에요. 일단 육지는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육지가 바다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기압 차이가 난다 했죠. 그래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된다. 일단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기온을 봐야 돼요.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다 했어요. 낮이 될 때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가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높은 거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상승 기류를 만들고 바다는 하강 기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 쪽은 고기압이 되고 육지 쪽은 저기압이 되죠. 기압이 바다 쪽이 더 높으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리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밤이 되면 해가 없어지고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바다는 온도 변화가 느려요. 그래서 낮에 모아둔 태양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온도가 느리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바다의 온도가 더 높은 거죠. 바다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공기들의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저기압을 만들어요. 육지는 온도가 낮아서 하강 기류를 만들고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절풍을 볼게요.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대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인 거예요. 여름이 되면서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는 쪽은 대륙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지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대륙의 온도가 해양보다 더 높게 되고 온도가 높으면 반대로 기압은 낮아지죠. 그래서 고기압인 해양에서 저기압인 대륙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인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예요.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바다가 더 온도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기온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은 반대로 되고
그러면 고기압인 대륙에서 저기압인 해양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